그래서 이제 딥러닝 컴파일러 쪽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 양자와 쪽 내용을 이제 컴파일러에서 제가 주로 다루고 있어서 예, 그거랑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예, 이번에 세미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은 Efficient Execution of Quantized Deep Learning Models Compiler Approach인데 이게 그 아카이브에 작년에 6월쯤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따로 뭐 어디에 퍼블리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TVM에다가 그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이쪽 내용은. 근데 구현한 사람을 보니까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이제 개발자들이 했는데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중에 그 세이지 메이커라고 있는데 그 세이지 메이커 네오라는 게 그 TVM 쪽 그런 기술 가지고 그 인풋은 여러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들어오는 모델들이고 이제 아웃풋은 그 목적으로 한 타겟은 이제 다양한 이제 그런 하드웨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개발하는 팀에서 뭔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팀이 TVM에다가 이제 구현해서 하고 싶었던 철학은 이제 그 텐서플로나 텐서플로 라이트나 MXNet이나 이제 파이토치나 이렇게 그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그 액큐러시 그러니까 정확도 하락이 거의 없이 어떤 양자화된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양자화 비트는 이제 8비트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우리가 이제 32비트 그러니까 플롯 연산을 이제 8비트 정도로 떨어뜨렸을 때 이제 정확도 하락이 없는 수준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이제 대부분 유명한 프레임워크에서 다 제공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한 양자화된 모델을 특정 타겟에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해내는 능력은 이제 아직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타겟이니까 그 암 타겟으로 뭐 인트파일로 양자된 모델을 빠르게 실행하는 능력은 되게 좋은데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가지고 인텔 X86 CPU나 엔비디아 GPU에서 하려고 하면 이제 그쪽 아키텍처에서 지원하는 어떤 스페셜한 인스트럭션에 가지고 양자화된 모델을 어웨어해서 이제 로우 레벨 코드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코드 생성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인풋이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들어오는 양자화 모델이 되고 이제 최종 아웃풋 타겟으로 하는 게 그 최적화된 로우 레벨 코드인데 이거는 이제 X86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뭐 ARM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그 양자화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타겟을 지원할 수 있느냐. 근데 현재는 어려우니까 그걸 자기들이 구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방향이 전체 히스토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그림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TVM에서 보통 지원하는 이제 양자화 내용이 이제 요 왼쪽은 그 원래 FP32 형태로 그 양자화 안 된 모델이 들어오면 TVM에서 이제 그 컴파일 타임 퀀타이제이션 또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양자화 안 된 모델이 들어오면 TVM 내에서 그 양자화를 시켜서 모델을 실행하는 패스가 됩니다. 요거는 일단 이 논문에서 관심 없고 여기서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프리 퀀타이즈된 모델 우리가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로 보통 이제 퀀타이즈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양자화를 하고 재학습을 해가지고 에큐러시를 거의 다 복구한 상태에서 이제 그 양자화된 모델을 미리 저장해 놓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들에서 바깥에서 이제 잘 양자화돼서 저장된 이 모델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뭐 파이토치 같은 그런 프레임워크들마다 이 모델을 저장하는 포맷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가지고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얘네가 만든 철학은 이제 원래 요 릴레이 IR라는 거는 이제 TV에 원래 있었던 건데 요 릴레이 IR을 확장해서 어떤 새로운 다이얼렉트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름이 이제 QNN 그래프라고 여기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퀀타이즈드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해서 요 원래 있던 릴레이 IR은 그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미리 저장된 모델들을 그 수용하기 위한 그 중간 표현이었고 이 중간 표현은 원래 FP32만 되는데 이걸 이제 인트8 프리트레이닝 모델도 수용하기 위해서 요 QNN 그래프를 만들었고 이거는 별게 아니라 이 릴레이 IL에서 파생된 어떤 하나의 다이얼렉트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QNN으로 받고 이걸 다시 최종 꼴은 릴레이 IR로 또 로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거 만드는 노가다랑 요거를 로어링하는 노가다만 해주면 뒷부분에 있는 뭐 타겟 독립적인 뭐 종속적인 이런 최적화 패스를 다 리유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토 TVM에서 해주는 그런 이피션트한 커널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도 다 리유즈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그 TV의 인프라를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자화를 뭐 길게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다 아신다 생각해서 양자화는 뭐 별건 아니고 그 플롯을 어떤 인테저로 이렇게 매핑을 하는 방법인데 그 매핑을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유니폼하게 할 수도 있고 언유니폼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프랙티컬하게 하드웨어에서 속도 향상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제너럴한 아키텍처에서 어떠한 스페셜한 이제 하드웨어를 안 만들고 있는 범용 아키텍처로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 속도 향상을 이룬다 하면 보통 이제 유니폼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유니폼한 게 뭐 특별하게 어떤 회로적으로 룩업 테이블이나 뭐 이런 걸 구현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한 방식의 int8 양자화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키텍처별로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원래 플롯을 양자화하려면 필요한 게 요 인터팔 유니폼의 경우에는 보통 딱 두 가지인데 요 스케일이라는 거하고 요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요 오프셋 정보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원래 실수를 인테저로 매핑하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그 제가 말로 설명했던 그런 내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텐서플로 라이트는 뭐 양자화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유니폼하게 할 때 뭐 그거를 어시메트릭하게 유니폼하게 매핑하냐 시메트릭하게 하냐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 양자화의 그 그래놀리티를 이거를 뭐 텐서 통으로 볼 거냐 아니면 채널마다 다 다르게 스케일과 오프셋을 계산할 거냐 그런 이제 그래놀리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근데 텐서플로 라이트는 뭐 이렇게 세 개 다 지원하는데 뭐 MXNet은 요거 두 개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워크마다 지원하는 그 양자와의 그 스킴이라고 해야 될까? 스키마가 약간씩 다르고 또 지원하는 이 각 프레임워크마다 그 주로 포커싱하고 있는 타겟 하드웨어가 되게 달라요. 텐서플로 라이트는 또 ARM이고 뭐 MXNet은 ARM은 상관없고 엔비디아나 인텔만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인풋과 아웃풋으로만 봤을 때 그 위에도 다양하고 아래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이제 X86에서 빠르게 하겠다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인텔은 이제 벡터 뉴럴 네트워크 인스트럭션이라 해서 이제 VNNI로 코딩을 해야지 이제 인트8 모델이 속도가 빨라지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DP4A라는 요 인스트럭션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웨어해서 로우 레벨 코드를 생성 안 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여기서 이제 체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아까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VNNI 요 인스트럭션 쓰려면 그 인풋이 하나는 이제 unsigned 인테저야 되고 하나는 인테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텐서플로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인풋이, 그러니까 피처 맵이랑 커널 둘 다 언사인드 인테저 8로 세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 코드는 그 x86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VNNI를 안 쓰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암도 아키텍처 버전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인트 16 맥만 지원하고, 근데 8.2부터는 인트 8 맥도 지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에 따라서 그 인트 8 스페셜 인스트럭션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의 그 컨트리뷰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릴레이 IR의 변종인 QNN 다이얼렉트를 설계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그 각 아키텍처마다 있는 스페셜 인스트럭션에 맞는 최적화를 이제 위에 QNN 다이얼렉트 최적화 패스에서 구현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포괄적인 리얼 시스템에서 이제 자기들이 평가를 했다. 뒤에 이제 실험이 이제 그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아키텍처도 X86, ARM, 엔비디아 이렇게 세 개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디자인과 임플리멘테이션인데, 아까 그 제가 히스토리로 그린 그림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건데, 이거 이제 논문에 있는 건데, 목적은 그러니까 요 회색으로 칠한 부분만 새로 코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리유즈를 하는 거고, 그런 철학에 의해서 요 QNN을 자기들 설계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각각 뭐 X86이면 VNNI고 뭐 그 ARM이면 그 엔비디아면 DP4A라고 했잖아요. 요런 그 하드웨어 어웨어한 인스트럭션들 요거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VNNI면은 unsigned 인테저랑 인테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돼야 되고, 뭐 요 ARM에서 있는 VMLAL 요거 쓰려면 그 16비트씩 타입이 16비트 타입이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위에 그래프 수준에서부터 요 인스트럭션에 맞게 좀 데이터 타입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QNN 리걸라이즈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그 데이터 타입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QNN 캐노니컬라이즈는 그 TF 라이트, MX넷 각 모델마다 이제 각 프레임워크들마다 저장하는 모델 포맷이 다른데, 그런 게 다 들어오더라도 다 정교화 해가지고 얘네가 정의한 이제 QNN 다이얼렉트로 다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여기서 이제 캐노니컬라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다 그 TVM 인프라, 뒤에 있는 TVM 인프라를 쓰기 위한 거고, 일단 QNN 다이얼렉트로 수용하고 그거를 릴레이 IR로 로어링만 성공하면 릴레이 IR에 있는 그 다양한 최적화 패스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전통적인 그런 데드 코드 일리미네이션이나 뭐 그래프 퓨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리유즈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릴레이 IR에서 또 텐서 IR로 로어링이 되면 또 텐서 IR 레벨에 있는 이제 최적화 패스들도 다 리유즈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리유즈해서 시간을 아끼면 이제 좀 개발자들은 더 아래 그 로우 레벨 커널 코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예로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하고 MX넷에서 이 퀀타이즈드 컴보 2D, 그러니까 이미 인터팔로 양자화된 오퍼레이터가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때 내용이 얼마나 다르냐에 대한 내용인데,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인트팔 컴브 렐루 바이어스 에디션 이게 다 각각 분리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데, MX넷 같은 경우는 컴브 렐루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다 이거를 퓨전하고 폴딩 해가지고 그냥 이 퀀타이즈에서 컴브 2D라고 하면 이 안에 MX넷은 그 컨볼루션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렐루까지 다 퓨전되어 있는 거죠. 퓨전되고 폴딩되어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거를 QNN 다이얼렉트, 얘네가 제안하는 이제 QNN으로 수용하려면 아까 캐노니컬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같은 형태로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얘네가 추구하는 이제 같은 형태인데 이게 각각 흩어져서 들어오는 텐서플로 라이터든 합쳐서 들어오는 MX넷이든 뭐 흩어져서 들어오는 거면 이렇게 1대1 매핑하면 되고 통으로 퓨전되어 있는 거면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자기들이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뭐 풀어 헤쳐지면 이제 컨브 2D 하고 바이오스 더하고 이제 그 오버플로 안 나게 클리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 레이어의 인풋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디퀀타이즈랑 퀀타이즈를 같이 하는데 그때 이거를 어차피 그거를 같이 한다는 게 그 나가는 스케일이랑 다시 해야 될 스케일의 적절한 비율로 리퀀타이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어오는 두 개의 인풋의 그 퀀타이즈드 스케일 값의 곱이 이제 디퀀타이즈 해야 되는 스케일이 되고 요 아웃이 이제 요 다음 레이어의 인풋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스케일이 되는데 요 두 개의 비율을 가지고 보통 이게 분의 스케일 C를 해가지고 요 최종 리퀀타이즈 스케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요 리퀀타이즈 요 오퍼레이터는 이제 요럴 때도 쓰고 그 스케일과 오프셋을 새로 재조정해야 될 때 광범위하게 요 QNN 다이얼렉트에서는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래 링크를 가시면 이제 TVM의 요 파이썬 API로 요 QNN 다이얼렉트를 하나하나 코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길 가시면 도대체 QNN 다이얼렉트가 그런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는 거냐 이렇게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학습돼서 저장된 인트팔 퀀타이즈드 모델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개의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거냐 여기 가면 이제 종류별로 다 있는데 세알려 보니까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커먼한 것들로만 잘 셋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열된 리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QNN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만 하나 살펴보면 좀 더 깊게 그 질문 있으시면은 뭐 중간중간에도 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뭐 인트팔 컨볼루션 퀀타이즈드 컨볼루션 아시는 분은 뭐 바로 눈에 들어오실 텐데 요게 이제 그 플롯일 때 컨볼루션 계산하는 이제 텀인데 요 아래 이제 TVM 그 디스커션 사이트에 가면 얘네들이 이제 개발할 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의견 받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논문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논문은 이게 좀 퍼블리시가 안 된 거라 그런가 조금 잘 쓰긴 했는데 내용도 많고 좀 내용이 이게 뭐 2장에 있는 내용이랑 뭐 6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 좀 이런 게 보기가 어려운데 요 TVM 디스커션 요 사이트 가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각각의 요 텀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값들은 요 아래 의미고 결국은 이제 웨이시랑 어떤 피처맵 액티베이션을 곱해가지고 각각의 이제 채널이랑 그 커널의 이제 위드랑 하이트만큼 다 더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그 아웃풋의 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심플한 FP32에서 연산인데 이거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 연산으로 고려하면 아까 제가 그 FP31을 int8로 그냥 매핑하는 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유니폼의 경우에는. 그때 필요한 거는 결국 스케일과 오프셋이 한 세트씩 필요한데 그러니까 커널에 대해서도 스케일 오프셋이 필요한 거 그 피처맵에 대해서도 액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스케일과 오프셋이 한 세트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거와 요거에 각각 들어오는 인풋 A와 B에 대해서 각각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더 심플하게 풀면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하면 이렇게 4개의 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4개의 텀이 나오고, 이 4개의 텀이 결국은 이 QNN 컨볼루션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텀을 이제 그림으로 매핑을 하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텀이 요 텀이 되고, 두 번째 텀이 요 텀이 되고, 세 번째 텀이 요 텀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 이거야 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컴보 2D잖아요. 퀀타이즈드 컴보 2D. 그래서 요거는 별건 없고, 요거 두 번째 텀이 잘 보시면 이거는 그 학습 끝난 웨이트잖아요. 상수. 얘도 오프셋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컴파일 타임에 이제 컨스턴트 폴딩 같은 걸로 미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얘는 사실 실제로 필요한 뭐 런타임에 들어간 오버헤드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지막 것도 상수 이것도 컨스턴트 폴딩으로 컴파일러 옵티마이제이션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데 이 세 번째 텀이거든요. 이 세 번째 텀은 요 QA가 사실 액티베이션이잖아요. 피처맨. 이거는 런타임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파일 타임에 이거는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버든인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텐서 RT, 그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로 세미나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엔비디아에서는 그래서 이거가 런타임 엄청난 오버헤드고 이거 인해서 뭐 그렇게 정확도가 엄청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기냐면 결국은 그 이 오프셋을 써서 그런데, 오프셋을 안 쓰는 유니폼 매핑이 이제 시메트릭하게 매핑하는 건데, 뭐 시메트릭하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엔비디아 애들은 이제 정확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 그거 대비 괜히 컴파일 타임에 할 수 없는 텀이 생겨가지고 이제 코드 생성에 오버헤드만 생긴다 해서 얘는 과감하게 그냥 시메트릭만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 Q&A 다이렉트의 목표는 최대한 다양한 애들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놈은 뭐 텐서플로 라이트에서 누가 어시메트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것도 수용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이것까지 고려해서 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텀2와 텀4 서브스트랙트를 이제 먼저 하는 거는 요 두 개가 이제 텀2와 텀4가 그 컨스턴트 폴딩으로 상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연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QNN으로 만드는 게 요 미리 프리트레인된 이제 모델들을 QNN으로 받는 부분이고 받았으면 이거를 릴레이 IR로 로어링을 시켜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QNN에서 릴레이 IR로 바꾸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QNN 퀀타이즈다 하면 퀀타이즈라는 게 결국은 스케일을 나누고 뭐 라운드 하고 오버플로 안 나게 캐스트 한 다음에 오프셋을 더하고 또 자르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요런 거는 그 원래 릴레이에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들이거든요. 오퍼레이터들. 요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로어링 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쫙 풀어 헤쳐지면 이거는 릴레이 IR에 있는 원래 최저가 패스들에 의해서 다 또 커먼 뭐 서브 익스프레션 엘리미네이션이나 데드 코드 엘리미네이션 뭐 여러 가지 다 써가지고 다 치환되고 뭐 소거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QNN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텀을 결국 요거를 이 하나하나가 이제 원래 릴레이 IR에 있는 그런 커먼한 오퍼레이터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로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다 따라가 보시면 이 텀들에 대한 그 나열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메트릭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 시메트릭이라 하면 그냥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거만. 왜냐면 이제 제로 포인트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 심플하게 그냥 이 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넘어가면 뭐 리걸라이즈는 이제 아키텍처에 맞게 좀 예, 인스트럭션 생성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키텍처마다 아까 그런 인스트럭션들이 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을 넣었으면 이제 뭐 다른 거야 뭐 그냥 뭐 LLVM이나 이제 쿠다이는 MVCC 이런 컴파일러 써가지고 돌려도 뭐 렐루나 뭐 이런 건 워낙 심플해서 뭐 오토 TVM 돌리든 뭐 그런 걸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데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타일을 어떻게 쪼개냐 뭐 이런 거에 아키텍처의 무슨 L1 캐시, L2 캐시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타일을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 로컬리티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색할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좀 오토 TVM에 있는 그 템플릿을 좀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X86에 VNNI를 쓴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템플릿을 수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그 LLVM에서 그 VNI를 어웨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트리직 스타일로 자기들이 이제 VNI를 직접장 어셈블리를 쭉 적고 그거를 랩핑하는 이제 인트리직을 만들어서 그거를 템플릿에 박아가지고 오토 TVM을 튜닝을 해야지 이게 LLVM이 그 인트리직을 안 건드리니까 그 최적화된 코드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LLVM 12 최신부터는 VNI 어웨어 한다고 하긴 하던데 예, 이 논문 TVM이 아마 그 깔라고 할 때 LLVM 8 설치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엔비디아 람에 대한 또 이야기고 재밌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DP4A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텐서코어가 바뀌었잖아요. 그 매트릭스 연산하는. 근데 텐서코어에는 인트 8 텐서코어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안 쓰냐 했을 때 그거를 하려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오토 TVM 템플릿을 텐서코어에 맞춰서 또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면 된다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더 하는 거는 좀 비욘드 스코프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뒤쪽에서도 또 코딩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먼저 이제 무결성을 체크한 건데 원래 이쪽이 그러니까 원래 그 MXNet으로 실행했을 때 내용이고 요거는 그 MXNet에서 저장된 모델을 요 QNN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TVM 통해서 실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그걸 살려서 수용한다고 하지만 이제 커먼한 형태로 봤기 때문에 강제로 뭔가 변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색깔 칠한 거 빼고는 결과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넷에서 10,000장 정도 밸리데이션 셋에서 10,000장 정도 이제 탑원 애큐러시 된 거라고 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이 주되게 다른 이유는 그 라운드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약간씩 값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실험했고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아키텍처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노멀라이즈드 된 이제 스피드업인데 1이면 이제 플롯 32 모델이랑 똑같은 속도고 1보다 넘으면 이제 FP32 모델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 X86이랑 그 엔비디아 GPU에서 각각 실험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레지넷 152 같은 경우는 자기들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안 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프리트레이닝된
그 인트8 모델이 그 accuracy 드랍을 줄이기 위해서 배치놈은 FP32를 썼다고 해요. 그 모델이. 근데 그러면 당연히 타입 컨버전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생각보다는 퍼포먼스 게인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이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그 TVM에 있는 그 템플릿 자체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요거에 엄청 최적화되게 템플릿이 안 만들어져서 최적의 스케줄을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서버 사이드고 요거는 엣지 사이드로 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3랑 4에서 실험한 건데 뭐 똑같이 다 빨라졌죠. 근데 요 152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딸려서 아예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자화를 하면 돌아가는데 원래 플로 32 모델이 안 돌아가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냥 X 쳤다고 합니다. 양자화를 하면 사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풋프린트를 재본 건데 사실 양자화를 하는 그 모티베이션은 원래 이게 속도 빠르자고 한 건 아닌 게 그 메모리 풋프린트 줄이는 거랑 플러스 그 에너지를 사실 줄이는 거잖아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뭐 그냥 나이브하게 진짜 회로를 짜면 플롯이 인테저보다 4배의 파워 먹고 또 그런 데이터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D램 액세스를 발생시키면 그러면 뭐 에너지 720배, 800배까지 더 소모한다고 하니까 그 에너지 측면에서 어떻게든 최대한 그 모델 사이즈를 작게 해서 최대한 그 D램 액세스를 줄이는 거랑 그러니까 오프칩 메모리를 줄이는 거랑 그 메모리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게라도 하자 해서 출발한 게 양자화 연구고 양자화를 하면 결국 더하고 빼고 이런 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게 앞으로 계속 붙기 때문에 그 인스트럭션 숫자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 향상을 하려면 좀 이런 스페셜 인스트럭션을 쓰지 않으면 초기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이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이건 당초 이제 동기에 돌아가서 메모리 풋프린트가 얼마나 줄어드냐 그거를 실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랑 이제 요 인터미디엇 피처 맵은 이제 액티베이션이 비중을 얼마 차지하냐에 대한 내용이고 재밌는 거는 뭐 모발렛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그 파라미터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데 이게 결국 실행할 때는 이게 채널마다 필터가 다 다른 거여가지고 그 메모리에 쫙 풀어 헤친 다음에 실행 안 하면 이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하게 쓰는 메모리 양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인터미디엇 피처 맵이 모바일 앱 같은 경우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요즘 뭐 까는 논문도 많이 나오던데 뭐 레즈넷보다 모바일 넷이 모델 사이즈는 적지만 그 실제 메모리 풋프린트를 찍어보면 레지넷보다 훨씬 메모리를 많이 쓰더라. 뭐 그런 게 그 작년 립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MCU넷인가? 뭐 거기에 나왔던 논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요 라즈베리 파이 3 같은 경우는 양자화를 해도 메모리 풋프린트가 줄어드는 게 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 ARM V8에 있는 그 VMLA의 그 인스트럭션이 인텔 16을 지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트 8로 양정해도 결국 실행할 때는 인트 16을 바꿔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게 모델 그러니까 메모리 절약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원래 자기들이 수용해서 실행한 게 있고 사실 그냥 각각 프레임워크에서 그 양질 모델을 실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MXNet은 엔비디아나 이제 ARM 같은 거는 빠른 걸 지원 안 한다고요. 그냥 X86에 대해서만 이제 인텔 DNNL 요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프레임워크랑 자기들이 TVM을 수용해서 실행했을 때 성능을 노멀라이즈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고 요거는 텐서플로 라이트랑 이제 비교한 건데 요거는 재밌는 게 다 1보다 값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라이트에는 그 인간이 작성한 어셈블리 레벨의 그런 구형 코드가 워낙 좋아서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 아멘이라고 하면 자기들 TVM으로 오토 TVM 한 거보다 성능이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여기에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거 보다가 오늘은 오늘 안 안 오시, 오셨나요? 아, 그래요? 아, 네네. 아, 이게 제가 그 뭐지? 인트 8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 네네. 플로 32 같은 경우에도 TVM보다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암에서 훨씬 좋나요? 그거는 제가 TVM 쪽을 벤치마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좀 뭐 다른 거 연구하다 실험해보면 네.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그 갤럭시 20 정도 갤럭시 20에 있는 스냅드래곤 그 855 네네. 해보니까 TVM이 너무 빠르게 나와서 이게 아, 텐서플로우 네네. 라이트 그래도 이 논문에서처럼 이제 암은 진짜 많은 엔지니어들이 되게 시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혹시 아, 제가 그러니까, 실험을 잘못했나 네. 싶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아, TVM이 더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네. 그거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TVM을 배우는 중이라서. 네. 아, 그리고 원동식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글쎄요, 뭐, 저도 구글링 해본 건 아닌데, 논문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3가 ARM V8이고, 4가 V8.2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은 인트 16 맥만 있고, 8.2는 인트 8 맥도 있다고 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방금 찾아봤는데, 3부터는 파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거 그냥 보다 궁금해서. 네, 버전 8 맞아요. 나 3부터. 네. 코멘트 아,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이제 암에 최적화된 건 있는데, 손으로 작성한 거? 하여튼 그거보다 네네. 빠르진 않고. 네. 근데 인텔이랑 엔비디아의 손으로 작성한 코드는 없어서, 아, 뭐, 이게 잘 만들어 보면 잘 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 근데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인텔 캐스케이드 타겟하는 어셈블리 코드를 손으로 작성해서 추가를 했거든요. 이 논문 음, 나오고 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인텔 캐스케이드 지원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럼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뭐, 그것도 그쵸. 예. 근데 여기서는, 어, 그 타겟에 맞는 최적화된 로우 레벨 코드 만드는 것도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풋으로 받을 때도 이제 다양한 모델을 받아서 다양한 하드웨어에다 매핑을 하겠다. 이게 좀 철학이어서 그 텐서플로우 라이트에다 구현을 하면, 그쵸. 그 그런 텐서플로우 라이트도 다양해지니까 좋긴 한데, 예. 뭐,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X라고 치었을 때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아예 안 돌아가서 X라고 친 건 아니고 다 다시 돌아가는 가는데 막 성능 차이가 50배, 60배 이렇게 나니까 자기들이 뭐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보면서 이제 이게 어디다가 뭐 아카데믹하게 퍼블리시하는 페이퍼도 아니고 이제 쿨하게 그냥 쓴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대로 된 정보만 넣고 뭐 좀 비등비등한 결과만 자기들이 넣겠다. 근데 사실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가 되게 그 도미넌트한 프레임워크이니까 뭐 다양하게 뭐 지원하는 게 뭔 의미냐 싶기도 하고. 네. 그렇고 이제 파이토치랑 비교를 하면 네, 이것도 네,
파이토치가 그 어이없게도 인트 8 양자화된 커널 코드를 GPU에 대해서는 잘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X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인텔에 대해서도 요 파이토치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FVGM 저걸 쓴다고 해요. 근데 저게 되게 저거랑 이제 퀀타이즌이면 QNM팩을 쓰는데 이게 되게 성능이 구려가지고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엣지로 가면 멀티스레드일 때는 성능 차이가 엄청 크게 나고 싱글 스레드일 때는 그래도 개발자들이 파이토치가 짠 코드가 좀 더 나아서 TVM보다는 약간 더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 이제 제가 이게 그 튜토리얼 코드로 있어요. 이거 논문 쓴 저자가 그 TVM 홈페이지에 튜토리얼 코드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TVM 깔아가지고 좀 돌려봤는데 그냥 결국은 파이토치로 프리 트레이닝 된 모바일 랩 V2를 받아가지고 그 QNN 다이렉트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릴레이R 가지고 쭉쭉쭉 실행해서 TVM에서 뭐 빌드까지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퀀타이즈 된 모바일 랩 V2를 여기 나온 것처럼 받아가지고 찍어보면 이거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그 만든 포맷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 앱가 쭉 돼요. 이거를 QNN 다이렉트로 이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게 이제 파이토치에서 저장된 프리 퀀타이즈드의 포맷이고 이제 여기 QNN 다이렉트인데 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막 따라가 보진 못했는데 대충 뭐 이런 스케일 값이 여기에도 있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퀀타이즈드 컨브 2D랑 뭐 퀀타이즈드 QNN 리퀀타이즈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잘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QNN 퀀타이즈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릴레이IR 인트 파일 그래프로 또 바뀌겠죠. 아까 뭐 디바이드 라운드 캐스트 뭐 그 있었잖아요. 그걸로 한 번 더 로우링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는 이제 파이토치로 아까 그 프리 퀀타이즈 된 모델 실행을 했을 때의 탑3 레이블을 찍고 이제 저거를 TVM QNN으로 수용해가지고 실행했을 때 탑3를 찍는데 뭐 값이 탑 1은 맞는데 탑 2부터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컨피던스 값이 좀 뒤집혀가지고 랭킹이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종 아웃풋에서 나오는 그 소프트맥스 벡터를 1000개를 비교했을 때 191개만 일치한다고 합니다.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원래 모델 제작하거나 그 양자화했던 사람들이 그 정확도 뭐 소수점 둘째짜리 첫째짜리로 싸우는데 요거는 아이덴티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했을 때에 이제 elapsed average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끝났고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